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헌재에 선고일 발표는 없었고요. 이제 선고는 4월로 넘어갔습니다. 4월 4일, 11일, 18일 등 다양한 시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헌재 내부적으로는 아직 판결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헌재의 판단을 촉구하면 선고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훈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무실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문구가 적힌 명패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한 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이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그 문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는데요. 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취임이 확정되자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내게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깊은 고뇌와 압박감을 얘기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비가 오지 않아도 다 내 책임인 것 같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심정은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탄핵 심판이 아직도 나지 않고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져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재판관들의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The buck stops here의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는 정말 임해야 할 겁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여수시 화재 피해 지원 관련 조례에 대해서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트랙, 도정 소식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31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듣겠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 수배가 내려진 전과자가 오늘 오전 평택에서 검거됐다고요? 네, 어제 낮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경기도 평택에서 오늘 붙잡혔습니다. 예.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 통북동 소재 건물에서 공개 수배된 43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이 씨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전국에 공개 수배된 바 있습니다. 예. 어제 여수에서 달아난 이 씨는 택시를 타고 순천을 거쳐 광주와 전주, 천안 등지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예. 경찰은 CCTV와 차량 조회 등 동선을 파악해 도주 하루 만에 이 씨를 평택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이 씨는 과거 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후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이 법무부 보호관찰소 측은 검거된 이 씨를 대상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뉴스 나온 후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했는데 빨리 잡혀서 다행입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시에 소재한 전남 도립미술관 얘기입니다. 이 도립미술관이 공공미술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에 위치한 전남 도립미술관의 운영이 일부 편중되고 있고 또 일부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 전남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 도립미술관 업무 보고를 통해 도립미술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미술 행사의 확대 및 지역 예술인 작품 수집의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예. 박경미 의원은 광양의 창의예술중학교와 같이 전남 각지에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회가 부족하다며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예술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 청소년 대상 미술 행사를 적극 도립미술관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또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되고 이들이 공적인 문화 공간을 통해 재능을 알릴 수 있도록 소장품 수집 정책의 방향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박 의원은 전남에는 실력 있는 작가들이 많지만 홍보 부족과 구조적인 진입 장벽으로 인해 조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립미술관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도립미술관이 지역 청소년과 또 지역 작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지적으로 보이는데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도의회 업무 보고에서 지적된 전남 도립미술관의 운영 프로그램 개선 지적은 이 타 지역 도립미술관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그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권역에 있는 광주 시립미술관의 경우 지역 작가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데 매년 지역 작가 초대전을 열고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미술관 학교와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경남 도립미술관의 경우도 지역 작가들을 위한 경남 작가전을 매년 기획해 지역 기반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또 시민평가단의 피드백을 통해 이 전시 기획에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데 시민이 직접 작품 구매 설명회에 참여하는 구조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전남 도립미술관이 전남형 도립미술관 모델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구축이나 청소년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상시와 또 지역 작가들을 위한 명확한 소장품 수집 정책 수립, 투명하고 공개적인 전시 기획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예. 지역 미술 전문가들 역시 지역 예술인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시기획 자문위원회에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 도립미술관이 개관 이후 수년 동안 다양한 전시회 개최를 통해 이제 자리를 잡은 만큼 지역 주민들과 지역 작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하자는 주장인 만큼 전남도가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수 소식 듣겠습니다.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1년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람회 프로그램에 섬을 테마로 하는 문화관광 밀착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핵심 콘텐츠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섬 박람회 핵심 사업 실행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조직위원회가 현재 준비 중인 섬 박람회의 핵심 사업들은 K미디어 섬 테마파크 조성이나 도심 항공교통 비행 시연, 랜드마크 조성, 섬 연안 크루즈 운항, 섬 예술로드 테마존 조성, 섬 캠핑, 트레킹 등이 추진되고 있고 조만간 핵심 사업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하지만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이 섬 박람회의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지역의 정책성을 담아낼 문화예술 콘텐츠가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의 성공 개최에는 지역 문화예술의 참여가 한몫을 했다며 박람회 핵심 사업에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네, 지역 밀착형 문화관광 프로그램 어떤 내용들이 좀 제시가 됐나요? 네, 여수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제안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 섬 전문 R&D 센터 운영이나 섬 정보 플랫폼 구축, 섬 전문 인력 양성, 금오도와 개도의 예술의 섬 프로젝트 구현, 금오도 섬섬 영화제 개최, 상징 조형물의 제작 설치, 섬마을 노지 문화 아카이빙, 이 섬섬 문화 스테이, 섬마을 문화 5일장 개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이 박람회 기간 동안 전통문화와 재즈와의 크로스 오버 공연, 국악가요 창작대회, 오페라 및 전통 가무 악극, 세미 뮤지컬 제작, 예울마루 협업 프로그램, 시민 제안 프로그램 공연 등을 이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섬살이 체험 프로그램이나 섬길 문화 조성, 모정의 백길 체험, 객갓길 한꾼의 걷기 대회, 정크 아트 플로킹 작품 전시회, 여수 밤바다 촬영 대회, 섬 포토존 마련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 섬 박람회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 콘텐츠들을 또 제안받은 만큼 조직위가 일회성 있고 또 소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섬을 진짜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실현하는 데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순천입니다. 최근 순천 지역의 한 대형마트 노조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했다면서 회사에 대해서 규탄 입장을 냈어요. 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가 지난 27일 이마트 순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자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 측의 방관을 규탄했습니다. 예.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한 관리직 직원이 1년 단기 계약직 스텝사원에게 근무 교대를 2분 일치고 왔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다그치고 고성을 질렀고 이후 해당 관리자의 반복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으며 피해자가 6개월 넘게 폭언과 부당 대우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노조는 회사 관리자의 폭언은 물론 동의 없이 연장 근무가 배정되기도 했으며 동료 직원들마저 괴롭힘에 노출됐는데 이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해 신고를 철회하도록 유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는 회사 측이 피해 근로자의 입장 대신 관리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라는 것인데 해당 논란을 두고 회사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노조는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와 동료 직원들의 불리한 근무 스케줄이 배정되는 등 의도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해당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 측은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3개월간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노조는 회사 측의 조치로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회사 측은 언론을 통해 노조의 감사 요청이 들어왔고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동북부 지역을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망자 30명에 달했고요. 재산 피해액은 2조 원대로 잠정 집계되면서 지난 30년간 발생한 산불로 집계된 총 재산 피해액에 버금갈 거란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지자체 차원에서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수시에서는 지난 연말 여수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자, 먼저 화재 피해에 주목하게 되신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는 정말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잖아요. 작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 12일 그러니까 대명절 마지막 날 대체 이제 공휴일 날 남면 봉통마을에서 와상 환자 어머님을 모시고 장애를 가진 아드님 집에 주택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예. 전소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례를 보고 저희는 시의에서 할 수 있던 것,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난 구호품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재는 전체 이제 화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수 소방서의 사례를 든다면요, 22년도에 39건, 23년도에 47건, 24년도에 44건으로 주거 화재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지원은 재난 구호품 외에는 없어서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 삶의 터전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큰 고통과 정신적 충격과 살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단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화재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지난 연말과 올 초에도 여수에서 큰 불이 났었죠. 네네, 맞습니다. 작년 사례를 들었던 이유는 작년에 사고가 났었을 때 지역의 인적 자원 그리고 봉통마을의 이제 목사님과 사회공헌 팀들이 직접 나서서 희망
집짓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화재가 계속 잇따라 발생을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특히 이제 올해 1월 11일 남면 금오도에서 단독주택이 전소되는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당시 70대 주민 한 분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으셨고 약 2천만 원대의 재산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금오도 화재는 지난해 제정된 본의원이 조례 발의했던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실제로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예, 이제 예비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 전소된 가정에는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 그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보름간은 그 실질적인 그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번에 경북 지역은 선포가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안인데 따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보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도 피해 복구나 생계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모든 피해가 그 기준에 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역마다 예. 피해 양상이나 생활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부 지원만으로는 현실적인 보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절차도 꽤 걸려서 정작 피해 직후의 초기 대응이나 생활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른바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보다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화재 피해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좀 조례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번 조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 내용이 크게 3가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피해 지원금인데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에, 반소는 500만 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는 임시 거처 마련에 대한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을 잃은 분들이 당장 머물 갈 곳이 데가 없어. 없죠. 예, 예.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에 관해서 지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대 14일까지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심리 회복 지원입니다. 화재는 물리적인 피해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인 회복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조례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심리회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피해를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네.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식으로 좀 지원되어 있는지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일단 그분들이 호소를 받게 되면 예. 지자체에서는 현재 이제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상담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문적인 상담은 아직 개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것 또한 철저하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서 따로 신청 같은 걸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두 서류 모두 조례에 정한 양식이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꼭 제출하셔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 증명원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화재 피해 정도가 확인되면 전소, 반소, 부분소 여부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보험 가입 내역서인데요. 이는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통장 사본도 필요하고 피해 지원금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갖춰 제출하시면 최대한 신속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친절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런 화재 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개인이 준비하는 게 간단한 건가요? 좀 어렵진 않습니까? 소방관이 직접 예. 출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또 판단을 해서 음. 그때 맞게끔 지원 서류는 예, 준비를 가능합니다. 해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읍명동에서 철저하게 그거는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피해 지원을 받는 얘기를 쭉 해봤는데 만약에 화재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화재를 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네네.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경우에는 조례상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요. 이번 조례에서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명확히 두고 있는데요. 예. 그중 하나가 화재가 본인의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제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예를 든다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은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빈집으로 분류된 주택, 그다음에 화재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전체의 10% 미만 소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또한 화재 보험에 가입된 주택 또는 법령을 위반해 지어진 건축물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만 다른 법령에 받은 지원 금액이 조례상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분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공정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산불에서 인명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면은 고령자가 대부분이셨습니다. 네. 이 지역 주민의 고령화는 전남 지역도 사실 뭐 섬이 많기도 하고 다르지 않을 텐데 재난 취약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대비와 지원 또한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였고 그중에는 와상 환자, 치매 환자, 장애 등 스스로가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 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늘 이런 안전 취약 계층이라고 봅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전 대응책과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최근 국회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는 화재 취약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화재 예방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는 그 결과가 나오면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산불이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다른 조례들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네, 이제 본 의원이 만들어 놓은 그 재난 대비에 대한 조례가 의원님께서 마련이 직접, 예. 먼저 이제 재난 예보 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정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네네. 조례요. 특히 예. 이런 경우에는 그 농어촌 산골에 계신 분들이 예. 잘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는지를 그때그때 예, 예. 바로바로 알 수 없다라는 네, 게 그렇죠. 문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핸드폰 이제 폴더 잘 보지 못하는 분들 들을 수만 있는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취약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재난 그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빠르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학교나 공동주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에 관한 지원 조례를 또 제가 발의를 해놨는데요. 예.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주택이나 농업 시설 피해에 대한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역 마스크 비치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통합지원본부 설치 조례, 자원봉사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네, 산불이나 화재 등 재난들을 대비한 다른 조례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수시 의회에서 여수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여수시 의회 박성미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이 개화 시기를 잊어버린 봄꽃들 체크해봅니다. 개화 시기를 잊어버린 봄꽃들. 자, 요즘 이제 언제쯤 꽃이 필까 했던 봄꽃들이 한꺼번에 꽃망울을 막 터뜨리기 시작을 한 느낌입니다. 네. 물론 지난 주말에 조금 춥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에 이제 거의 봄에 볼 수 있는 꽃들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벚꽃도 꽤나 좀 펴 있던데요. 맞아요. 뭐 대표적인 봄꽃인 매화를 시작으로요. 얼마 지나지 않아 봄에 피는 봄꽃들이 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달 초만 해도요. 봄꽃들이 개화하지 못해 지역의 봄꽃 축제들이 연기하고 또 그 꽃이 언제 필까 노심초사했잖아요. 그 꽃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좀 맞아요.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꽃들이 순서 없이 다 개화하면서 이게 맞나 싶은 의심이 들게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봄꽃 개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의 뭐 개나리가 먼저 피고 매화가 먼저 피고 목련이 피고 뭐 이런 맞아요. 제가 뭐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학교 다닐 때 배우죠, 그게요. 예, 배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배웠던 네.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순서가 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다 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여수 경우에는요. 뭐 공원마다 갈 때마다요. 꽃나무가 정말 모두 다 개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봄꽃 개화 순서를 네, 보면요. 배웠던 거 저희가. 네, 초겨울부터 시작할게요. 동백, 네. 매화, 네.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벚꽃, 조팝나무, 철쭉순입니다. 이 순서대로 한두 달 나눠서 꽃망울 다 터뜨리는데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핀다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올 봄은요. 한 장소에서 이 꽃들이 모두 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네. 제가 오늘 취재하면서 한 그 주택의 담벼락을 봤더니요. 마당에 벚꽃, 백목련, 자목련, 개나리가 모두 피어 있었어요. 아, 그러게요. 저도 꽃들이 좀 느낌에 이게 좀 이상하게 개화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었군요. 맞아요. 길을 걸어가는 시민들도요. 거리에 피어있는 이 봄꽃들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해마다 이 봄꽃들이 개화가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이렇게 모든 꽃들의 개화가 들쑥날쑥한 건 처음 느껴본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러 꽃들이 한꺼번에 펴서 보기엔 좋지만 변화하는 날씨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 걱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개나리가 먼저 많이 피었네요. 날씨가 기온 차이가 이상이 돼가지고 뭐 같이 피대요 거의. 봄에도 저렇게 피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걸 안 했죠. 예. 온난화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게 없이 그냥 한꺼번에 피었다가 또 한꺼번에 지고 그러래요. 순서대로 피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늦게 피어. 뭐 장미꽃 막 동백꽃 많이 있어요. 올해는 전부 다 막 한꺼번에 피려고 그런 거 안 피고 그래요. 아니 저 진달래도 안 피어갖고 축제 그때 하나도 없었잖아요. 4월달에 돼야 필요한가 없어. 저 옛날보다 얼른 안 핀 것 같은데 꽃이 얼른 안 피 뭐. 이제 지금부터 피는 것 같구만. 하나서 피는데 요새 다 폈다고? 좀 아무래도 그렇죠. 좀 얼른 안 피고 그잖아. 날씨가 추워갖고 날씨가 안 그랬으면 지금 나왔을 건데 아직 이제 필려고 그래. 피어야 되는데 지금 안 폈잖아 아직. 네, 방송하기 전에 이미지 리포터께서 저한테 공원에 핀 봄꽃 사진이라고 보여주시는 네. 사진 한 장이 좀 놀라웠습니다. 사진 한 장에 동백, 목련, 뭐 개나리, 벚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보면서 보는 입장에서 예쁘긴 예쁘다 되게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좀 이상하긴 하다. 너무 들쑥날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이유가 뭔가요? 날씨 영향이 가장 크겠죠. 이 봄꽃은요. 그 전년도에 날씨 영향을 받아서 개화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가뭄 영향으로 그 꽃나무 자체가 수분 공급이 좀 힘들었어요. 작년에 가뭄이 있어서. 그렇죠. 예. 또 올해 2월 말까지도요. 늦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죠. 또 3월에는요. 평년보다 좀 따뜻할 거라 예상했지만 저희 3월 중순에 여수에서 눈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막 확
따뜻해졌다가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눈이 오고 막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런 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이미 개화를 해야 했던 꽃들이 꽃망울 터뜨리지 못한 겁니다. 또 봄꽃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따뜻해야 하는 게 아니라요. 겨울부터 초봄까지 필요한 온도의 합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온도의 합.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은 춥고 며칠 따뜻하고 이런 합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지 못하면서 이 봄꽃들이 개화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날씨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박고 연구소 얘기 들어보시죠. 나무에 꽃이 피어나는 데에는 기온, 강수량, 그리고 일조 시간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요즘 들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꽃이 피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온난화와 또 기상 변동 폭이 커진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기후변화라고 했을 때 장기적인 평균 기온의 상승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기후변화는 이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뭄과 고온, 폭설 등과 같은 극한 이상 현상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들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기후변화가 그냥 단순 온난화가 아니라 네. 뭐 갑자기 추워지는 것, 그렇죠. 또 극심한 가뭄, 또 폭설, 폭염 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또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벚꽃 같은 경우에는 네.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일주일 정도 지금 빨랐다고요? 네, 여수 경우에요. 벚꽃 평년 개화 시기가 3월 31일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벚꽃 개화 시기라는 게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맞아요. 그 날짜인 네, 거잖아요. 그런데 여수는 지난주부터 피기 시작했고 빠른 맞아요. 경우에는 2주 전부터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거의 만개해 있는 맞아요. 곳들도 네. 간혹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다 보니 다양한 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율천면에 갔었는데요. 제 앞에는 그 매화꽃이 만개해서 매화 향이 막 풍기는데 예. 제 뒤쪽에는 벚꽃이 만개까지 하지만 좀 반쯤 다 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매화하고 벚꽃은 보통 우리가 한 달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개화 시기를. 근데 이 꽃들이 같이 피어 있는 거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에는 예쁩니다만 맞아요. 이게 네. 뭐 익숙치는 않습니다. 네. 자, 이런 개화 시기 때문에 봄꽃 축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수 대표 봄꽃 축제인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도 역시나 꽃 없는 꽃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네,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매년 영취산에 진달래가 많이 피지 않는데 축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예. 올해는 특히나 더 꽃이 아예 피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그냥 꽃 없는 꽃 축제로. 맞아요. 네, 정말 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달래는 아직도 만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반은 돼야 예쁘게 핀 진달래를 볼 수 있을 걸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봄꽃들이 개화 시기가 계속해서 들쑥날쑥하면서 이 꽃축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이 좀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에도 매화꽃이 제대로 개화하지 못해서 매실 수확량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네. 올해도 비슷하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봄꽃들의 들쑥날쑥한 개화가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꽃이 제대로 개화하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기 힘들어지겠죠. 예. 이 40년 봄꽃 개화 시기를 밝히는 한반도 기후변화 보도 자료를 보면요. 생물 계절 현상의 변이폭이 커지는 현상은 식물의 생장과 번식뿐 아니라 이 식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의 애벌레가 나오는 시기, 또 곤충의 애벌레를 먹이로 하는 새의 산란일, 이런 같은 동물의 활동 시기를 흐트러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꽃뿐만이 아니라 뭐 식물, 동물까지 다 활동 시기를 그렇죠. 다 흐트러뜨린다. 네, 예를 들어 애벌레가 나와서 새순을 먹잖아요. 예. 근데 나와 있는데 새순은 없고 다들 잎이 다 자란 뻣뻣한 잎만 있다면 애벌레가 뭘 먹이가 먹어요? 없겠죠. 네, 이건 자랄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시기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어느 정도는. 네. 예. 또 봄꽃의 개화가 이렇게 뒤죽박죽되면요, 봄꽃에 의존해 살아가는 벌이나 나비의 활동 시기를 어긋납니다. 또 벌나비. 이래서요, 이 곤충들이 일찍 피거나 또 늦게 핀 꽃의 수정을 돕지 못해서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박고은 연구사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우리가 보통 생물 계절이라고 했을 때에는 기후 요인에 따른 생물의 생활사의 변화를 뜻하고 이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나무의 경우 잎과 꽃이 피고 지고 또 열매를 맺는 등 일련의 그런 생체 리듬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식물 계절 변화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 20년간 잎이 피는 시기는 앞당겨지고 낙엽 시기는 늦춰져서 산림 수종의 생육 기간이 길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산림 수종의 생육 기간이 길어지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 기후변화는 혹한이나 폭설 같은 그런 극한 기상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빨리 피어난 잎이 오히려 저온 피해를 입어서 생육에 지장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 생태계 내에 살고 있는 식물뿐 아니라 모든 그런 생물들의 생활사가 기후변화로 인해 어긋나게 되면 서로 복잡하고 긴밀하게 주고받던 상호작용의 체계가 무너져서 공생 공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일찍 피어나도 그 꽃에 꽃가루를 옮겨줄 곤충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꽃은 결국 결실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물 계절의 변화는 결국 산림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야기합니다. 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박고은 연구사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봄꽃의 개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태계 문제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요. 개나리가 피고 한 달 정도 뒤에 벚꽃이 개화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개화 틈이 점점 줄어들더니 2010년 이후에는 그 간격이 일주일 간격으로 굉장히 좁아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같이 동시에 피죠. 피고 있고. 네, 예. 맞아요. 이 기후변화, 온난화 영향으로 봄꽃의 개화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이런 영향이 봄꽃에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올해 경칩은 3월 초였어요. 3월 5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잖아요. 예. 근데 겨울잠에서 일찍 깬 개구리의 알이 2월 초반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개구리가 2월 초에 잠에서 깨어나서 있었다는 내 짝짓기를 거죠. 하고 이미 알을 다 알까지 낳았다. 다 부활한 거예요. 어머나. 이미요. 전문가들은요. 봄꽃들의 개화 시기의 변동이 커질수록 이런 자연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의 생존 위기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꺼번에 이렇게 봄꽃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 뭐 인간의 눈은 즐겁습니다만 네. 자연이 보내고 있는 경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이슈 체크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산불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약간의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남도의 대응 상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전남도는 지난 29일부터 김영록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격상한 전라남도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가 없도록 영농 부산물을 사전 수거하고 산불 감시 사각지대는 드론 애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최근 대형 산불로 사찰과 문화재가 소실된 것과 관련해서 전남 지역 사찰 106개소에 대해 산불 재난 대응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사찰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산불은 대부분 쓰레기, 논, 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예. 빨리 산불이 진화돼야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각별한 주의가 또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남도가 산불 수칙 준수를 요청했다고요? 예, 김영록 도지사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도민들에게 푸른 전남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예. 이는 지난 22일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전남도는 호소문을 통해서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금지,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산에서 연기나 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112 또는 관할 산림부서에 신고하고 바람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하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역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주요 등산로 등
등에서 일반 캠페인을 하고 불법 소각행위 단속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전남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봄철에 산불과 함께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산악사고입니다. 봄철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또한 주의가 필요한 때인데요. 산에서 산악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산행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구조를 위해 산행 전에 등산로 입구와 주요 지점에 도로명 주소 기초 번호 및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서 긴급 구조 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산악사고 발생 시에 빠른 구조를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로명 주소 기초 번호는 주로 등산로 입구나 쉼터, 갈림길 등에 부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점 번호는 산악 및 해안 지역에서 도로명 주소가 없는 곳에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시 체계입니다. 예. 산행 시작 전에 등산로 입구와 주요 지점에 있는 도로명 주소 기초 번호와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해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속하게 제공해서 구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산행하실 때는 도로명 주소와 또 기초 번호와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된다는 점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사업 소개인데요. 먼저 친환경 농업 직불금 사업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위해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이달 말기까지 신청받습니다. 예. 이번 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농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농가입니다. 올해는 신규 인증을 받은 농가도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직불금 지급 한도가 농가당 5헥타르에서 30헥타르로 늘어나고 논에 대한 지급액도 헥타르당 2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니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전남도의 동계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또한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전남도의 동계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됩니다.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겨울철에 논에 보리, 밀, 조사료를 재배하고 여름철에는 두류, 가루쌀, 하계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특히 겨울철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여름철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으로 재배를 하면 헥타르당 10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이 됩니다. 직불금은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 후에 12월경에 지급될 예정이며 헥타르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신청하지 않으신 대상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꼭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남도가 CES 2026에 도전할 혁신 기업 또한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전남도가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 참가할 기업을 4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예. 참가 대상은 전남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전자제품이나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시회에서 참가 기업은 제품 전시, 전시관 구축, 해외 바이어 발굴, 홍보와 마케팅 등을 지원받으며 CES 혁신상 수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이 됩니다.
전남도는 에너지,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스마트팜 등 다양한 혁신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전남도 수출 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남도는 전남의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도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라디오 전망대가 3월 31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아직 날은 조금 춥습니다. 내일부터 날이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요. 진짜 봄이 올 수 있기를 4월과 함께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또 우리 날씨와 함께 우리 마음에도 또 국가 상황에도 봄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김정미의 봄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